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배민 선물하기 상품권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PM 박예슬. 저는 서버 개발자 최중현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가장 먼저 배민 선물하기 상품권의 개념, 생애 주기, 종류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어서 상품권 뒤에서 챙기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주로 작업한 정산과 회계이익 관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배민 선물하기 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는 상품권 도메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특히 개발자라면 운영 중인 테이블을 재설계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발표를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인 선물하기 상품권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물하기 플로우를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친구가 힘들다는 SNS 포스팅을 보고 배민에서 선물을 하기로 결심한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친구가 좋아할 만한 선물과 카드를 열심히 고르고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결제합니다. 결제한 선물은 배민이 받는 사람에게 소중히 전달하고요. 선물을 받은 사용자는 받은 선물함에 상품권을 등록하고 배민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물 받은 상품권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민 선물하기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주제의 주인공, 상품권은 어느 플로우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선물 구매를 완료한 시점부터입니다. 구매자가 선물 구매를 완료한 순간 상품권이 발행되고 이때부터 상품권 관련 업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앞에서 봤던 건 뭘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을 고를 때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상품권은 권면에 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상시 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보낼까 고민하던 목록에서 보던 상품권은 엄밀히 따지면 상품권이 태어나기 전인 상품인 상태로 보아야 한답니다. 오늘은 상품이 아닌 상품권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인데요. 상품권은 발행 이후 어떤 생애 주기를 가지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발행된 상품권을 수신자가 받은 선물함에 등록하면 수신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은 선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마음만 고맙게 받아 답장은 보내되 선물은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어요. 선물을 거절하는 경우엔 상품권의 발행이 취소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사용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분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한 주문을 취소한 경우 상품권도 같이 사용 취소 처리가 되기도 하고 상품권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했을 경우엔 남은 잔액을 환불해 주기도 합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다면 만료 3개월 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고 연장하지 못한 경우엔 그대로 만료가 되기도 합니다. 환불 또는 연장 가능 여부나 유효기간 같은 정보는 상품권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계약 테이블에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은 발행 시점으로부터 5년 뒤에 소멸되는데요. 아까 3개월 단위로 연장하던 상품권도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 선물하기에서는 다양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유상 판매, 무상 지급 상품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유상 판매는 배민 앱에서 개인 고객이 구매하는 경우 B2C 판매, 제휴 문의를 통해 기업 고객이 구매하는 경우 B2B 판매로 나뉩니다. 이렇게 대가를 받는지, 누가 구매하는지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상품권 발행 형태가 존재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유형은 사용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배민 상품권은 배민의 5개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가장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특정 브랜드의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있는데요.
브랜드 상품권은 해당 브랜드 가게의 모든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브랜드 메뉴 상품권은 해당 브랜드 가게의 특정 메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발행 형태와 세 가지 상품 유형 간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상품권의 종류가 생길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품권의 생애 주기와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첫 번째로 브랜드 상품권의 정산을 자동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상품권은 정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매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은 뒤 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이죠. 배민 상품권의 경우 예상한 대로 정산이 필요 없었는데 브랜드 상품권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브랜드를 대신해 판매하는 판매 수수료에 해당하는 상품권 이용료 정산이 필요했고, 할인 상품권의 경우 할인 금액에 대해 브랜드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금액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선물하기 팀에서 처음 진행해보는 정산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 B2B 판매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회계 테이블을 새로 구축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선물하기에서는 다양한 상품권을 B2C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B2B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판매 도입을 검토하다 보니 B2C와는 다른 발행 형태, 정산 방식 등의 조건으로 인해 기존의 회계 테이블에 데이터를 쌓던 방식이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엔 확장성 있는 구조 개선을 위해 회계 테이블을 갈아엎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브랜드 상품권의 정산 자동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상품권은 특정 브랜드의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하는데요. 자동화에 앞서 브랜드 상품권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정산 항목은 상품권 이용료, 브랜드 할인 부담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정산 항목인 상품권 이용료는 브랜드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배민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청구 시점인데요. 브랜드 상품권은 단순히 많이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배민에 입점한 브랜드 가게들의 주문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용하는 시점에 상품권 이용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정산 금액도 상품권의 권면 금액이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상품권 이용료율을 곱해 금액을 산출합니다. 두 번째 정산 항목인 브랜드 할인 부담금은 상품권의 할인 금액 중 브랜드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 금액 또한 상품권 이용료와 동일한 이유로 사용되는 시점에 따라 청구하며 사용 금액에 브랜드 할인 부담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판매 채널은 크게 선물하기 지면과 쇼핑 라이브 방송 지면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단순히 노출 지면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판매 경로별로 영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가 서로 달랐는데요. 부서별로 정산, 그리고 청구 프로세스도 조금씩 상이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산 자동화를 하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통일시키겠지만 계약 부서별로 청구서 발송을 따로 해야 하거나 부서별 수익을 분리해야 할 수 있어 계약 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시스템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브랜드 상품권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뒤에는 본격적으로 상품권의 정산 현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세스는 크게 정산, 청구, 회계 처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산 단계에서는 브랜드별 상품권 이용료와 브랜드 할인 부담금을 계산한 정산 내역을 수기로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툴인 제플린에 쿼리를 돌려 뽑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제플린에 있는 정보는 모두 통계를 목적으로 연동되다 보니 실제 운영에서 관리하는 실시간성 정보와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 수기로 보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산 내역과 정산 금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엔 청구 내역을 수기로 생성합니다. 청구 내역은 정산서와 거래 명세서 두 개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랜드별로 문서를 2개씩 수기로 만들고 계셨어요. 아무리 엑셀 함수를 쓴다 하더라도 정산 내역에서 수기 보정할 내역이 생기면 청구 내역까지도 잘못된 숫자가 기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2번, 3번 체크하는 공수를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청구 내역의 발송도 수기로 작업하다 보니 브랜드사와 약속한 대금 청구 기한이 매번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내부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판매 채널별 사업 담당자는 회사 내부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상품권 이용료에 대한 수익점표, 그리고 할인 대금 내역을 상신하고 회계 담당자는 올라온 금액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회계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해 월 단위로 회계 마감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맞지 않는 금액을 발견하게 되면 정산 내역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복귀해야 되는데 회계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모든 업무를 제쳐두기도 해서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다 보니 휴면 에러로 인한 수기 보정 리스크도 컸고 반복 업무로 인한 피로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브랜드 상품권 판매를 원하는 브랜드가 증가할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더 좋은 가격의 상품을 더 다양한 브랜드와 제휴를 해서 제공하고 싶은 선물하기 팀과 두 사업부서의 의지는 충만했지만 현실적으로 브랜드 수를 늘리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결국 최대한 빨리 정산 업무를 자동화해 운영 효율을 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별 정산 내역을 한 번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두 번째, 날인된 청구 내역을 시스템으로 생성하고 이메일 발송하는 기능까지 구현한다. 세 번째,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 데이터를 생성하고 회계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잊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팀은 정산 관련 기획 개발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정말 저희가 저 3가지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다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결국 저희는 정산팀에 SOS를 청했어요. 정산팀은 배민의 다양한 주문 서비스를 면밀히 파악하고 확장성이 높은 정산 프로세스를 기획 개발하는 팀이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 이미 브랜드사는 배민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정산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브랜드 간에 고객이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하기도 하고 시즈널한 이슈나 신메뉴가 출시된 경우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던 거죠. 즉 하나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N개 정산 항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 각 서비스에서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산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목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정산에서 1에서 3의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산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추리기 위해 기존의 수기로 작성 중이던 정산서와 거래 명세서를 하나씩 뜯어보았는데요. 크게는 계약, 브랜드, 거래처 정보 이렇게 3개의 기준 정보가 필요했고 정산의 원천 데이터 격인 상품권 사용 내역과 주문 내역에 있는 정보들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고 각 정보가 있는 시스템 위치를 파악한 뒤에는 흩어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정산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처음에 생각한 안은 각 시스템이 정산 쪽으로 정보를 부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통에 모인 정보를 정산해서 매핑한 다음 브랜드별 정산금을 계산해 정산 내역을 만드는 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산해서 한 번에 매핑하는 안은 원천 데이터 그 자체로 정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성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감사 진행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의 원천 데이터가 되는 상품권 사용 내역과 계약 기준 정보를 묶어서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로 수정된 안은 선물하기에서 매핑한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고 주문과 브랜드의 정보를 각각 전달하면
정산해서 매핑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브랜드 상품권은 한 번 사용할 때 한 개의 주문, 즉 한 개의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내역 한 개당 정산 내역도 한 개가 생겨야 하는데 정산 내역이 N개나 생겼다는 문의가 들어온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품권의 계약 정보를 살펴보니 여러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A 또는 B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있는데 이 상품권을 양이 가게에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양이 가게는 A 브랜드에 연결되어 있는 가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권은 실제로는 양이 가게에 연결된 A 브랜드에서 사용된 상품권인데 계약에 있는 브랜드 정보로 매핑을 하다 보니 하나의 사용 내역에 A와 B 두 개 브랜드에 모두 매핑되어 버려 상품권을 사용하지도 않은 B 브랜드에까지 정산 내역이 생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품권을 사용한 진짜 브랜드에 대해서만 정산 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약이 아니라 주문 당시 가게에 연결되어 있던 브랜드 정보를 기준으로 매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세 번째 방안이 계약의 브랜드 정보는 제외하고 주문 시점의 가게와 브랜드 정보를 아예 상품권 사용 내역 쪽으로 전달받아 선물하기에서 하나의 큰 원천 데이터를 만들어 정산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브랜드별로 언제 정산을 하는지, 누가 해당 브랜드의 정산 담당자인지 이런 정보들은 따로 연동해 브랜드별로 정해진 정산 기준들의 정산 내역을 각각 추출하는 것으로 모든 정보의 흐름이 깔끔하게 다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러던 중 사업팀에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할인 부담금이 5,000원이어야 하는데 계산된 금액은 5,001원이라는 제보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계약은 작년 12월 이전에 맺은 계약으로 3만 원짜리 상품권을 5,000원 정액 할인을 태우기로 한 상품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선물하기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계약 대비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정률 할인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의 정액 할인으로 맺은 계약은 모두 정률로 변환해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이때 문제가 되는 위 계약도 5,000원에 3만 원을 나눈 16.6666%를 반올림해 16.67%로 계약 DB에 등록해 두었던 겁니다. 이 경우 사용 금액 3만 원의 정률화해서 등록해 둔 할인 부담률 16.67%를 곱하면 5,001원이 정산금으로 계산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전에 계약서에서 1원 단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를 통해 제휴사와 협의를 마쳤던 스펙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스펙에 따라 할인 부담금은 5,001원으로 계산되는 게 맞았지만 상품권 이용료와 다르게 할인 부담금은 1원의 오차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변경되는 요구사항에 따라 정액 할인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정산식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정액 할인도 오차 없이 계산을 하려면 잔액 기준의 비율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분할 사용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3만 원짜리 상품권을 5,000원 할인받아 구매한 상품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13,000원을 사용할 경우 브랜드 할인 부담금 잔액 5,000원에 상품권 잔액 3만 원을 나눈 비율을 곧바로 사용 금액인 13,000원에 곱했을 때 소수점이 가득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반올림하면 2,167원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을 각각 상품권 시스템에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17,000원을 사용하게 되면 이전에 저장해둔 상품권과 할인 부담금 잔액을 기준으로 할인 부담금을 계산했을 때 2,833원이 계산되겠죠. 이렇게 잔액 비율을 곧바로 사용 금액에 곱하게 되면 1원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식으로 바꾸려면 바로 직전의 잔액 정보가 꼭 필요했어요. 문제는 상품권을 사용할 때마다 바뀌는 잔액 정보를 정산 시스템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기존에 설계한 정보 흐름대로 선물하기에서 브랜드 할인 부담율을 전달하면 정산해서 할인 부담금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이 사용될 때마다 선물하기에서 상품권과 할인 부담금의 잔액을 업데이트하고 직접 할인 부담금까지 계산해 정산 쪽에 전달하고 정산에서는 전달받은 할인 부담금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정보 전달 방식이 결정되면서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정산 쪽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산팀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당시 목표했던 브랜드별 정산 내역 추출, 청구 내역 생성 및 발송, 그리고 회계용 데이터를 만들어 회계 시스템에 연동하는 업무까지 정산 자동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케이스들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꽤나 많은 수정사항으로 모두가 고생했는데요. 성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단계별로 나누어 봤을 때는 정산은 4시간 20분에서 0시간, 청구는 14시간 30분에서 4시간, 회계 처리는 10시간 10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인 운영 리소스를 29시간에서 8시간으로 72%나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자동화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존재하고 자동화 초기에는 전자 청구 내역 발송 전에 운영자가 직접 검수하는 작업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숫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리소스를 대폭 감소시킨 덕에 더 좋은 가격의 브랜드 상품권을 더 다양한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B2B 판매 상품권을 도입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중현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로 점점 복잡해지는 상품권의 회계 테이블을 재설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물하기 회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계 테이블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크게 나누어서 실시간 사용자의 거래 이력을 관리하는 테이블과 일배치로 하루 전 사용자의 거래 이력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테이블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회계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과 조인을 하지 않는 완전히 비정규화된 데이터로 상품권의 모든 거래 이력이 존재합니다. 일별 회계 테이블은 회계 테이블을 하루 단위로 특정 조건으로 그룹핑하여 금액들을 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권의 전체적인 잔액, 발행 금액, 사용 금액 등을 어드민 페이지로 제공합니다. 또한 상품권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회계 연동을 위하여 셉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브랜드 상품권 사용 정산을 위하여 정산팀에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며 그 밖에 여러 곳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계 테이블은 비정규화된 데이터로 상품권의 모든 거래 이력을 가지고 있고 타 부서의 데이터 제공 시 기준 데이터가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점점 복잡해지는 회계 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선물하기의 상품권 유형은 무상상품권, 유상상품권 두 가지만 존재하였습니다. 선물하기 전체적인 회계 현황도 이 두 가지 상품권에 대해서만 보여주면 되었기 때문에 회계 테이블에서 상품권을 분류하는 기준도 유무상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인 B2B 상품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B2B 상품권은 무엇일까요? B2B 상품권이란 기업이 구매 후 임직원 또는 자사 이벤트 당첨자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입니다.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상품권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무상성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판매하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유상성 상품권이 됩니다. 즉 B2B 상품권은 유상상품권이지만 기존 유상상품권과는 다르므로 별도 회계 처리를 해야 했고 셉의 데이터 연동 시 유상상품권과 B2B 상품권을 각각 다르게 제공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계 테이블에서 상품권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은 유무상 속성인데 해당 속성은 불리언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난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무상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을 분류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속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신규 속성을 추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계 테이블은 다시 일별 회계 테이블로 관리되기 때문에 기존 그룹 바이 값이 유무상에서 신규 타입이 추가될 경우 일별 회계 테이블의 데이터는 모두 재수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추가되는 B2B 상품권 이외에도 선물하기가 점점 성장하면서 상품권의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 제공해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최초에는 회계 테이블의 데이터는 셉에만 연동을 하였는데 셉 이외에 다른 부서에 상품권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고 회계 테이블에 상품권 모든 거래 이력이 존재하니 회계 테이블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의 데이터를 제공받는 곳마다 원하는 데이터가 모두 달랐고 원하는 데이터들을 모두 제공해야만 했기에 회계 테이블의 컬럼은 하나하나씩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회계 테이블의 중요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회계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과 조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필요한 데이터가 생기면 컬럼을 추가해야만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컬럼 수는 총 69개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컬럼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었고 외부 데이터 연동 특성상 현재 시점부터 데이터를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모두 재연동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했습니다. 즉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배치 개발 및 데이터 검증으로 인한 개발 공수만 플러스 N일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몇 번 반복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컬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B2B 상품권 등장과 상품권 데이터들을 다른 부서에 연동하는 곳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회계 테이블의 상품권 유형이 유무상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확장이 불가능하였고 두 번째로 타 부서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가되는 컬럼들로 인해 회계 테이블이 점점 커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럼 추가 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배치 개발 및 데이터 검증의 개발 일정이 매번 플러스 N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는 회계 테이블의 유무상 상품권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도 데이터 수집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 부서의 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 컬럼들은 제거하고 추가되는 데이터들은 원본 테이블과 조인하여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재설계한 회계 테이블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유무상 상품권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이 생기더라도 데이터 확인을 하기 위해 회계 테이블의 상품권의 발행 타입을 추가하였습니다. 발행 타입은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떤 속성으로 상품권을 발행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인원값입니다. 일별 회계 테이블에도 역시 발행 타입이 추가되었고 그에 따라 그룹핑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타 부서의 데이터 제공 시 사용되었던 컬럼들을 모두 제거하였고 세 번째로 타 부서의 데이터 제공 시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들은 원본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거래 타입별 아이디를 추가하였습니다. 발행 타입은 상품권 발행 테이블을, 환불 타입은 상품권 환불 테이블을, 사용 타입은 상품권 사용 테이블을 조인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최초 회계 테이블의 데이터는 셉 연동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셉의 연동 스펙과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따라서 거래 타입별로 금액들이 각각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계 테이블의 데이터는 셉에만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존재하였던 금액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품권 잔액이 증가하면 양수로, 감소하면 음수로 표현하여
전체적인 잔액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회계 테이블 설계를 마쳤으니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현 방법은 가장 먼저 기존 회계 테이블은 수정하지 않고 신규 회계 테이블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를 일별로 검증을 하고 검증이 완료되면 신규 회계 테이블을 사용하여 서비스되는 버전을 배포합니다. 간단한 시나리오지만 실제 구현 시 작업량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회계 테이블을 기준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회계 테이블에 데이터를 적재하는 배치를 구현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API 버전 2와 외부 연동 배치 버전 2들을 구현합니다. 서비스 오픈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검증입니다. 선물하기 최초 오픈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연동되고 있던 회계 데이터를 신규 데이터로 수집한다는 의미는 기존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오차가 없어야 하며 기존 데이터로 제공되는 결과값과 신규 데이터로 제공되는 결과값이 모두 같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검증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검증하는 배치를 별도로 개발하였습니다. 검증 배치는 기존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선물하기 오픈부터 지금까지 하루 단위로 데이터 검증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API 버전 1과 동일한 스펙의 API 버전 2를 만들고 오픈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일별로 검증 배치를 통해 데이터 검증하였습니다. 과거에 관리자가 보았던 데이터가 신규 API를 적용하더라도 같은 데이터가 보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별로 전체 발행 금액, 전체 사용 금액, 전체 사용자 수 등 여러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특정 쿼리를 작성하여 검증하였고 기존 데이터로 셉에 연동된 결과와 신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거에 셉에 연동이 되었어도 동일한지 검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모두 검증이 됐다 판단되었을 때 신규 회계 테이블로 변경하여 오픈하였습니다. 오픈 후에도 검증은 약 한 달간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재설계를 마친 회계 테이블은 이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이 추가되더라도 별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고 타부서의 데이터 제공 시 추가 데이터는 원본 테이블에 접근하여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게 되어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컬럼들이 모두 제거되어 운영이 수월해졌습니다. 선물하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품권의 거래량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위 방법으로 회계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규모에 따른 적절한 기술과 설계는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며 발전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선물하기 상품권 뒤에서 벌어지는 정상과 회계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얼핏 보면 선물하기 팀은 전시나 구매 같은 프론트 서비스 업무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리뷰 드린 정상과 회계 연동을 포함해 생각보다 많은 백엔드 정책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팀이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했지만 취소, 연장, 환불, 소멸과 같은 상품권의 생애주기를 다루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해 이용자분들이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선불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망분리, 자금 세탁 방지, 이용자 자금 대사, 보증 보험과 같은 업무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한 제품의 프론트와 백엔드 업무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선물하기 팀은 PM, 프론트 개발, 서버 개발, 사업 운영이 모두 한 팀에 모여있는 제품 기반의 조직이라 업무 스코업이 다양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장점이 있는 팀인데요. 제품 조직의 장점을 느끼면서 다양한 업무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저희 팀에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리뷰드린 정산과 회계 같은 백엔드 정책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해둔 덕분에 올해 하반기에 신규 서비스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우아콘에서 저희 팀 프론트 개발자 요창님이 초초초 클로즈 베타로 개발한 100여 명에게까지 선물이 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드디어 길었던 클로즈 베타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선물하기 PC 서비스를 공식 런칭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선보일 PC 서비스는 결혼, 돌잔치 행사 등 답례품이 고민인 분들이나 팀원, 동아리원 등 내가 속한 소그룹 구성원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분, 면접 선물이나 수습 해제 축하 선물을 고민하는 인사 담당자와 같이 1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긴 시간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